와티뷰. 이 시간에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이재명 지사와 중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대다수 반대에도 국적법까지 개정해 공산주의 중국인 자유한국 귀화 절차를 간소화시킨 친중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1년 7월 1일 안동 264 문학관에서 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하며 미 점령군과 친일 세력들이 합작해서 나라가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친일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 1948년 8월 15일 태어나 근대화의 성공, 세계 10대 무역국이 된 한국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친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군에 대한 역사 안보의식은 공산주의 중국과 똑같은 것으로 중국도 한국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에 제국주의를 건설하라는 점령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0년 6월 25일 중국 지원을 받은 북한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중국이 미국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란 뜻으로 항미 원조 전쟁이라 부르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점령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 참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드라마 영화를 제작했는데요. 드라마 압록강 건너 영화 빙설 장진호는 미군을 한반도에 제국주의를 건설하라는 침략군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친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같이 점령군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이유는 중국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은 유엔사와 중국, 북한이 정전협정을 했기에 6.25 전쟁 종전협정을 하려면 반드시 유엔사와 중국, 북한 합의가 필요한데요. 국제사회에서는 6.25 전쟁을 중국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6.25 전쟁 종전협정을 한다면 중국은 유엔사에 천문학적 전쟁 배상금 포함 아편 전쟁처럼 국토를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10월 24일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공산당은 전쟁이 70년 전에 그저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6.25 전쟁은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고 자유국가들이 이에 맞서 싸우자 중국 공산당은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보내 한반도에 비극을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어떻게든 불법의 의미가 있는 침략군, 점령군이라 규정해 종전협정 때 유리한 고지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점령군이라 생각하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까지 미군을 점령군이라 생각한다면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사람들은 개죽음 당한 것입니다. 친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7년 1월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자주국방은 한국을 먹고 싶은 공산주의 중국이 학수고대하는 것으로 중국은 어떻게든 미군을 한국에서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바로 중단한다고도 했습니다. 친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사 안보의식은 한국을 먹고 싶은 중국 공산당과 똑같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는 필리핀처럼 현실화할 것이고 한국인은 영화 남한산성처럼 중국의 머리를 조아리며 살 것입니다. 와티뷰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회원 가입 부탁합니다.